새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듣고 있냐? 강덕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듣고 있습니다. 강덕구입니다. 새날 화이팅! 이 몸 등장. 예, 좀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정 변호사님 뺏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번에 나오셔갖고요. 그 하우스 수박 이야기에 빵 터져가지고 진짜. 제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적어도 60% 이상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몇 주 전부터 예. 강덕구 의원님이 너무 재밌어져가지고요. 긴장돼요. 어떤 드립을 치실지 몰라가지고. 자, 감사합니다. 자, 오늘 지금 강덕구 의원은 중앙선대위 신속대응단 단장 맡고 계시고요. 김문수 망언집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저번에. 근데 그 사이에 책이 2권 더 나왔어요. 내란 비호집, 극우 선동집 요건데 요거 잘 만들었습니다. 일단 내란 비호집 잠깐만 PDF로 잠깐 볼게요. 한번 봐봐요. 너무 빨리 넘기면 어떡해요. 김문수 홀로 비상계엄 사과 거부. 꽃꽃 문수. 꼭 최상목 권한대행 현재 후보자 2명 임명하자. 저번에 저 2명 임명했었잖아요. 비공개 회의에서 강력 반발 이런 식으로 지금 그건 이렇게 쭉 올려주세요. 이제 우리 의원님하고 대화를 나눌 테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몰랐던 발언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이걸 정말 빠르게 취업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PDF로 내셨네요. 사실은 저희들이 준비했죠. 네. 준비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 스스로가 내란과 자기는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기 나온 것처럼 본회의장에서 유일하게 국민 여러분께 사과하라라고 서영교 의원이 얘기했더니 사과를 안 한 단 한 명의 우리 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라고 자기는 말하는데 동의할 수 없다라는 거는 내란 세력의 장관이지만 동시에 내란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 비호집을 통해서 김문수와 내란은 상관관계가 있다. 동시에 김문수는 윤석열과 상관관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가 당선되는 건 어떻게 보면 내란 세력의 부활이고 그리고 윤석열이 부활하는 거다라는 것을 내란 비호집을 통해서 우리 새날 시청자 여러분 포함해서 국민 여러분께 올바른 판단의 근거를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요 경제도 중요하긴 한데 상징적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한 사건이잖아요. 저거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과 할 거 없이 다 비판을 해야 되는 대사인데 실제로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위헌이 아니다. 일부한테 그렇다게 들릴 수 있어. 계엄도 합법적으로 해야죠. 그렇죠. 불법적으로 했잖아요. 윤석열이 한 건 계엄도 아니에요. 그냥 내란이지. 어제도 토론 보니까 저 내란이라는 것은 지금 재판 중이기 때문에 내란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 근데 이게 어제 김문수가 무식한 소리 하나 했어요. 토론에서도. 헌법재판 내란 빠졌지 않냐. 빠진 게 아니고요. 그렇죠. 내란 행위는 들어가 있는데 그렇죠. 형사적인 내란 죄는 재판받고 있는 거니까 형사법원에서 내란 행위 때문에 탄핵이 된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더라고. 예. 8명 재판관 전원이 예를 들면 입장을 인용했다. 전원이 이거 갖고 헌법재판소 심각하게 문제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8명의 재판관들이 여러 가지 고민하면서 최종적으로 입장을 합의를 본 거잖아요. 그걸 갖고 예를 들면 그렇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 이 말은 본인 스스로가 내란 세력이고 그리고 윤석열을 끝까지 옹호하는 또 다른 워딩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맞죠. 보면 김문수는 자기는 내란하고 관련이 없다고 하면서 내란하고 관련이 있고 정광훈이랑 관련이 없다고 하면서 한 몸이야 보면. 참 굉장한 부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은 다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는데 김문수 후보 가능성은 1도 없다고 봤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중에서 가장 극우적인 후보가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됐다는 사실 자체가 믿기지가 않는다니까요. 윤석열 내란 일으킨 거나 김문수가 후보된 것이 사실은 똑같은 맥락으로 가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김문수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내란 세력 플러스 극우 깡패 세력이라는 표현은 다소 예를 들면 뭐 반발할 수 있지만 정강훈 극우 깡패잖아요. 정강훈을 가장 옹호하고 정강훈한테 철학을 배운 철학을 공유한 김문수의 모습 보면서 이거는 내란 세력과 극우 세력이 새롭게 대한민국을 장악하려고 하는 시도다.
뭐 이렇게 예. 표현해도 전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덕수 후보가 되는 것보다 훨씬 더한 거죠. 근데 어제 TV 토론에도 그게 그냥 그대로 나오더만요. 그대로 그 생각이 예. 이게 한국 탈퇴는 안 돼요. 뭐 김문수 후보의 나이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생각 안 바뀝니다. 우리가 표로 심판하는 수밖에 없다. 김문수 후보가 도지사 끝나고 대구에서 한번 출마했다가 실패하고 그런 다음에 야인 생활을 오래 했죠. 하잖아요. 네. 야인 생활을 하면서 정강훈 목사를 만납니다. 네. 그래갖고 정강훈 목사와 자유통일당을 만들고 공동대표를 하죠. 정강훈 목사를 그야말로 지도자로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아주 더 구구적인 논리로 얘기를 하고 뭐 이러잖아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윤석열 정강훈 추천으로 뭐 됐다라는 얘기가 있고 정강훈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네. 그런 입장에서 보면 그야말로 정강훈이 키워주고 윤석열이 그야말로 다시 한번 재기하게끔 만들어준 그런 대표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정강훈과 윤석열로부터 가장 자유로울 수 없는 정치인이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맞죠. 저는 이번 대선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극우 선동집도 한번 볼게요. 아주 화려해요. 버라이어티 한번 보겠습니다. 김문수 표정 한번 보세요 일단. 저게 정광훈이 감옥에 들어간 걸 슬퍼하는 장면 동영상에서 한번 딴 것 같습니다. 네. 울고 있죠. 울고 있어도 자 넘어가고요. 자 진정한 외국심의 탄핵 반대 집회에 굉장히 감명을 받고 눈물이 날 정도였다. 촛불이 겁이 나서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이런 헌법재판소를 탄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친북 세력들이 대한민국 곳곳에 득실득실하다. 대통령 감옥에 보냈으니까 이런 기품 좀 우리 손으로 물리쳐야 되겠지요. 김정은 기품 좀 물러가라. 이거는 있잖아요. 목소리가 정광훈이 가면 정광훈의 발언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 현 대통령 후보가 과거에 했던 말이에요. 대통령이 헌법을 내는 것을 보면 혁명 중에 좌양좌우 홍위병식 혁명을 이어가겠다는 것.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이찍이라고 불리우는 극우 세력들이 좋아할 만한 말은 다 골랐다가 막 던졌던 사람이면 저건 그거 유튜버지. 그렇죠. 어떻게 대선 후보입니까? 태극기 집회의 뜻과 의지 함께한다. 서울시장 돼도 필요하다면 시위 나갈 수 있다. 현장에 가면 좋았지. 저러다 보니까 유튜브 가서는 또 스포츠 받으시면서 세월호처럼 저렇게 죽음의 구판을 벌이고 있는 자들은 물러가라. 제주 4.3은 좌익 폭동이다. 대통령 탄핵으로 나라를 다 넘겨줬다. 누구한테? 사탄이 대한민국을 다 점령했다 외치는 이가 없었습니다. 이걸 외치는 이가 정광훈 목사님이십니다. 지금 입원시켜라 그런 말인가? 저런 말을 한 연장선에서 일제시대 때 우리 조상들은 일본 국적이었다. 뭐 이렇게 아니, 사탄이 우리나라를 다 차지했다. 이 말은 우리 보고 사탄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정치 지도자를 할 수 있냐고요. 자기랑 뜻이 다르다고 해서 사탄하고 몰아버리고 빨갱이라고 몰아버리고 저기로 몰아버리는 사람을. 주사파 빨갱이가 방송, 법원, 학교 다 점령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80년대, 70년대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근데 어떤 판사님 하나는 조명 빨간 데를 좋아하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누구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마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저는 누구라고 말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예요. 대선 후보가 설마 될 줄 몰랐던 김문수의 과거 행적들이 저 정도 머리면은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것 자체가 말이 되느냐. 이 정도 수준인 거예요. 김문수 후보는 다 아시다시피 좌에서 우로 전향한 대표적인 정치인이잖아요. 전향한 사람들이 훨씬 더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경우가 김문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자의 중용에 보면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간 자는 더 큰 호랑이가 돼서 나온단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좌파 이력을 가지고 우파로 가면 내 좌파 이력이 자기 발목을 잡기 때문에 더 센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더 극단적인 우위. 그 안에서 살아남고 또 존재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김문수가 바꿀 수 없는 거는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나름대로 신념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부록으로 부정선거 관련 발언도 있고 그런데 어느 하나 책임질 수 없는 내뱉은 말이 최근에 뭐 맥락도 이야기하지 않고 120원 커피 원가 이야기로 까는 사람들이 요거는요. 김문수 자체가 대선에 입후보 했다는 게 역사에 대한 모독이에요. 발언하는 거 보면. 아니 사실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뭐
뭐 보수 진보 할 거 없이 유튜브에서 보면은 사실 저쪽 유튜브 하는 애들 그 수준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맥락도 없이 그냥 막 가짜뉴스 퍼뜨리잖아요. 근데 우리 쪽에서는 팩트 체크하려고 엄청 노력하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근데 말 자체가 거의 쓰레기 수준이라는 거예요. 막 뱉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해놓은 말이 있는데 자기가 못 믿는 상관이가 지금 주최하는 대선에 나오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국힘에서 후보를 냈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뭐 여러 번 반복되는 얘기지만 윤석열 후보가 탈당하기 전에 적어도 국민들한테 계엄 관련해서 진지한 사과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계엄 관련해서 국힘 후보로 공식적인 사과가 먼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김문수가 한 말은 이겁니다. 나는 사과한 적 없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들께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다. 이런 말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문수와 윤석열은 결국은 대선이라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탈당하고 어쩔 수 없이 보내는 척하지만 윤석열과 김문수, 국힘은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감명할 맞죠. 것 같습니다. 아마 세 개가 나온 거잖아요. 극우 선동집, 내란 비호집. 요거를 보니까 야 이자는 유튜브를 내던 채널에서 저 수익 창출이 안 되겠다 싶을 정도 그치. 말들이잖아요. 유튜브에서 막는 채널이 어. 될 수 있는. 국력이 월등하니까 전쟁에서 북한을 그냥 강제로 그냥 점령하자 이런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말하는 게 해동이 덜 됐다는 이유가 이런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본인은 이제 51년생이니까 전후 세대라서 이런 게 먹힐지 모르겠지만 저만 해도 전쟁하고는 굉장히 멀리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지금 우리 시대를 같이 사는 사람이란 느낌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빨갱이 잡는 경찰들을 더 강화를 해가지고 이 주사파 빨갱이들은 전부 소탕을 해야 되겠다. 제가 새날 방송하면서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빨갱이는 죽여도 돼. 그게 5.18이야. 빨갱이가 없었는데 빨갱이가 있었다고 뒤집어 씌우고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4.3에 대해서 제주 4.3. 좌익 테러라고 이야기하는 그 기저에도 좌익은 죽여도 돼. 빨갱이는 죽여도 돼. 그 사고 방식에서 단 1도 못 벗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주 4.3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대한민국 빨갱이가 몇 프로 있다라고 생각하냐. 이 여론조사하면 아마 97대 3 정도 아무리 폭을 넓혀도 95대 5 정도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선은 저는 95대 5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5 안에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기득권을 갖고 있는 세력 중에서도 극우 플러스 보수 꼴보수 이런 뒤에서 흐름들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다수의 국민 여러분들께서 저는 극우 세력 종식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란 세력 정리해야 되겠다. 이런 입장에서 이번 대선에 임해 주신다 그러면 그리고 동시에 이제 민주주의 회복하고요. 이제 일상을 회복하고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이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번 대선에 대한 입장은 간명하게 정리를 김문수 후보가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야, 우리 강덕구 의원님이 팩트 폭격을 하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예. 김문수에 비교를 하면 강덕구 의원님이 더 월등한 대선 주자감이세요. 감사합니다. 비교 당했다가 기분 나빠하셔야 됩니다. 아니 제가 속사정을 아니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강덕구 의원님은 지금 훌륭한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지금 정책을 맡고 계시는 역할밖에 안 하시잖아요. 더 까민데도 불구하고. 근데 사실 제가 5.18 기념 행사를 가면서 최민희 의원님이랑 같이 제 옆자리에 앉았는데 이분이 5시에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도 5시 반에 집에서 나와서요. 6시부터 안양역에서 혼자 피켓 들고 인사하고 그랬습니다. 더 절박한 마음으로 네. 더 절실한 마음으로 남은 기간 동안 해야 되겠다 이런 반성도 했습니다. 또 5.18 얘기하니까 또 뭉클하네요. 현장에 어렸을 때 있었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아버지도 5.18이랑 관련 있게 고생하시더라고요. 하셨거든요. 저희 장모님도 5.18을 목도하신 분 중에 한 분이신데요. 저희들 80년대 초반에 그 대학을 다녔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건 뭐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었으니까.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면 뭐 있잖아 알량하게 옛날에 노동운동 좀 했다는 그거 하나 같고요. 그 김문수가 이제
5.18 행사에 못 들어왔잖아요. 그 묘역만 둘러봤는데 둘러본 사람 묘역이 누구냐면 박관현이라고 아, 당시 전남대 총학생회장이었던 분입니다. 감옥에 단식 투쟁하다 돌아갔다는 게 정설이긴 한데 옛날에 어떤 썰이 돌았었냐면은 그때 전남대 이게 그쪽에 5.18 관련 시위는 주로 전남대가 주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학생이라는 건 조직이 있으니까 감옥에서 나팔꽃 씨를 먹여 죽었다는 썰이 돌았었어요. 그게 약간 독약 중에 하나라고 그러는데 기억납니다. 근데 그거를 김문수가 와가지고 박관현 열사 묘역에서 눈물을 흘리는 게 이게 앞뒤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란 수계를 비호하면서 지금까지 온 자가 내란에 희생됐던 그 박관현 열사 묘역에서 눈물을 흘리는 게 맞죠? 그래놓고 뭐라 그러는지 앞에 그 5.18 묘역 앞에 전문 대학생들이 김문수 반대하는 시위가 있었어요. 저 사람들이 5.18을 모른다고. 자기는 안다 이 이야기예요. 미치지 않고서야 이게. 김문수가 80년대 투옥이 될 때 박관현 열사가 돌아가셨던 그 자리에 자기가 들어갔다. 이걸 인연으로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한독수가 내 고향은 호남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어떻게 보면 본질은 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낙연 전 의원이 내가 호남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우리 아. 김민석 수석께서 지금 빨리 제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예. 예. 자, 의원님 제가 고생하셨고요. 우리 저 김민석 의원님 제가 지난번에 우리 김민석 수석께서 책 한 권 내셨잖아요. 네. 네. 제가 홍보한 것 좀 얘기 좀 여기 해주십시오. 있잖아요. 예. 네. 원님 예. 책 많이 사셨다고 또 선물 제가 많이 드리고. 10권 샀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실의 보좌진들한테 하나씩 줬습니다. 자, 읽을만해요 이 책은. 자 네.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아이. 봬요. 네. 우리 강덕구 의원은 수박이 아닙니다. 네. 수박 아니. 그 쇼츠 엄청 재밌어요. 감사합니다. 예. 자, 예. 사라지겠습니다. 예. 선수 교체하겠습니다.